정규 분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 저번에 했던 거랑 같이 정리를 하자면 이산 확률 분포가 있어. 확률 분포 이게 있었죠. 이게 분포가 있었고 그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보는 그 기본적인 어떤 그 y 값의 기준, 그러니까 확률의 일반항 그게 이제 확률 질량함수 이게 됐었고 질량함수. 그러니까 이게 표였지 표 이렇게 표였고 그다음에 여기는 확률 밀도 함수. 근데 얘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요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였는데 이쪽에서 보통 나오는 거는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변수의 그러니까 평균 혹은 분산이나 혹은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였다는 거야. 그 변수에. 그러니까 요거를 딱 생각하면 그래서 요것만 떠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 그다음 여기는 보통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범위의 확률을 구한다. 그러니까 목적이 좀 달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 확률 분포도 얘를 구할 수는 있거든요. 구할 수는 있는데 뭐라고 할까? 그냥 이거는 안 나올 거야. 거의 이게 나올 일이 없을 거라서 그렇게 그냥 우선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특이한 분포를 만든 게 이제 이항 분포라는 거지. 이항 분포. 근데 여기는 이거 특이한 분포는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 그래서 이게 각각의 이제 어떤 되게 특징 있는 그런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정리를 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리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데 그럼 이제 정규 분포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정규 분포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자, 그래서 이쪽은 여기도 써놨는데 연속 확률 분포의 특수한 형태야. 특수한 형태야. 그럼 그 특수한 형태가 뭐냐면,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의 평균을 기준으로 이쪽은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의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막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키를 조사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평균을 기준으로 몰려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상식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종 모양 분포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지고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한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의 분포가 되는 이런 게 정규 분포가 됩니다. 이쪽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그럼 얘를 이제 내가 x라고 둔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 있는 평균이 m 값이 된다는 거예요. m 값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는 이제 그 x라는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키라고 하면 여기 또 꿈의 키가 있니? 이 정도 키가 되면 좋겠다. 187? 너무 큰데?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약간 그 노르웨이 애들 있잖아, 약간 그런 애들 홀란드인가? 거의 이러고 있더만 그냥 나 깜짝 놀랐어 그거. 진짜 그게 맞던데? 그런 애들은 이렇게 되겠지? 평균 키가.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키는 174였나? 이것도 뽕인 것 같아. 맨날 얘기하지만 니네 키 엄청 크던데 이제. 옛날에 내가 가면 그래도 눈높이가 대충 맞았거든. 이렇게 가면 됐거든. 요즘 이러고 가야 된다. 뭐가 아파. 물론 내가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 아씨 몇 대려나 이제 무섭네. 자 이러면 당연히 얘는 위치가 바뀝니다. 이렇게 종 모양이 되겠죠. 위치가 바뀐다는 거. 그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이게 평균이야.
평균. 그러니까 얘가 위치를 나타내. 위치가 변하는 거야. 위치가 변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가지고 보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번 좀 이거 특징을 좀 보자. 그럼 이게 어디 있냐면, 그냥 뭐 엄청 자세하게 써놓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정규 분포의 어떤 형태는 첫 번째를 봤을 때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야. 좌우 대칭. 그리고 좌우 대칭이고 인테그랄 쓰고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뭐 여기를 베타라고 준다라고 치면 이쪽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는 당연히 1이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얘가 알파부터 x가 베타까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왼쪽 m 값을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인테그랄 쓰고요. 알파부터 m까지 하고요. 인테그랄 쓰고 m부터 베타까지 무조건 이건 2분의 1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넓이가 1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형태라 그랬잖아요. 이쪽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봐봐요. 평균이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면 여기서 이게 있어. 표준 편차. 혹은 분산이 되겠죠? 이게 여기 있는 모양을 나타내. 모양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약간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지점토 알아요? 그 막 차력해가지고 만드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럼 니네 막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쭈그러들었다가 막 펴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그 형태랑 똑같다고. 넓이는 일정하거든? 그럼 만약에 시그마가 크잖아. 시그마가 좀 크고 시그마가 작잖아. 여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거든? 그럼 이게 산포도인데 이건 산포도가 커요. 그럼 얘는 엄청 흩어졌다는 흩어짐이야. 흩어짐. 자, 이쪽은 평균 쪽에 몰려 있는 거야. 평균 쪽에 몰림인 거지. 몰림. 그럼 얘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어. 같은 평균이라고 썼을 때 이렇게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쪽에 시그마 1이라고 쓰고 이쪽에 시그마를 시그마 2라고 하잖니. 시그마 2 이렇게 딱 써요. 이렇게 쓰면 그럼 얘가 평균 쪽에 몰려 있어. 평균 쪽에 몰려 있어서 얘는 좀 덜 이제 퍼져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는 시그마 1보다 시그마 2 쪽이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크다라고 말해. 그리고 중요한 건 이만큼의 넓이랑 저만큼의 넓이랑 똑같아. 왜냐면 이게 더 생긴 만큼 줄어들어야 넓이가 일정할 거 아니야. 약간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럼 봐봐. 여기서 개빡치는 게 있다. 진짜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물어. 왜요? 나도 몰라. 나도 그게 좀 짜증나거든요. 그럼 봐봐. 여기서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둘 중에 있잖아. 얘들아. 둘 중에 자 이게 넓게 퍼져 있죠? 얘가 평균 쪽에 몰려 있죠? 그럼 시그마 1을 고르다고 할까? 아니면 시그마 1을 고르다고 할까? 이게 고르고. 난 몰라.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닌가 봐. 그러니까 고르다라는 걸 얘를 가지고 고르다고 합니다. 평균 쪽에 몰려 있는 걸 고르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이 고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당연히 되겠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 용어가 나왔을 때 나는 아직도 이게 왜 고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고르게 퍼져 있는 거로 나는 생각하는데 하여튼간 그 수학에서는 얘를 고르다고 말합니다. 나는 몰라요. 평균 쪽에 몰려 있는 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얘는 어떤 종 모양이 나오든 반드시 대칭이야. 반드시 대칭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썼을 때 중요한 건 두 가지였고 평균이 위치, 표준 편차가 모양이기 때문에 이쪽을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줍니다. 뭐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게 없겠지만 매번 말하지만 변수가 오지게 중요하니까 난 무조건 얘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변수가 이렇게 되고 이쪽은 물결치고 그러니까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야. 그래서 정규분포예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이 이항분포였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정규분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이쪽은 평균과 표준 편차 이거를 가지고 이 그래프가 주어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은 생각했을 때 무조건 종모예요. 무조건 대칭이야. 무조건.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좀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서 평균을 기준으로 반드시 뭐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가 표현이 돼요. 모든 변수는
모든 변수는 자 이렇게 대칭이 되게 이렇게 대칭이 되게 이런 식으로 무조건 표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m 플러스 시그마, 여기는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돼. 그다음에 여기서 이쪽은 m 빼기 시그마, 이쪽은 m 빼기 2 시그마 이렇게 표현해. 무조건 이렇게 표현해. 무조건. 그래서 모든 x 여기 3번. 3번. 자, 그럼 그 모든 x 변수들은 무조건 평균을 기준으로 몇 시그마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무조건. 모든 애들은 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변수는. 그래서 m 플러스 1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m 플러스 3 시그마, m 빼기 시그마, m 빼기 2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모든 애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m 아니에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지? 물음표라고 할까? 응? 미안해. 자, 너 너무 역겨워하는 거지. 자, 미안해. 자, 봐봐. 아니 표정이 너무 어두우니까 나도 너무 어둡잖아. 자, 봐봐. 이거야. 이거 무조건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되게 중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는 얘로 다 끝나요. 얘로 다 끝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고 모든 애들은 다 이렇게 표현해. 모든 애들은 싹 다 이렇게 표현해. 싹 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간다. 자,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좀 해보자. 그 5번 있잖아. 5번에 표를 아니 잠깐만 5번 말고 6번으로 갑시다. 5번은 좀 짜증나니까 6번으로 가자. 6번에 그 표 있잖아. 표를 이걸로만 좀 바꿔보자. 우리가 정규분포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아니 그 뭐지? 이거 Z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표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을 X라고 할 거고요. 여기는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도 나와요. 아마 근데 여긴 그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바꿀게. m 플러스 1.5 시그마. 그다음에 m 플러스 2 시그마. 그다음에 m 플러스 2.5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딱 되고 여기는 p라고 쓰고 이쪽은 m부터 여기서 x가 이쪽은 여기 이거 스몰 x라고 쓰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딱 맞겠다. 이거고 얘가 0.34였어. 다음에 0.43. 다음에 0.477. 다음에 0.4938. 이게 나오면 약간 이건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거든요. 자, 6번을 이제 문제를 볼게. 이건 왜 잘 그린 것 같지? 어느 연구소에서 토마토 모종을 심은 지 3주가 지났는데 사실 얘는 우리가 알 바노야. 알고 싶지 않아요. 자, 줄기의 길이를 조사한 결과 줄기의 길이는 그걸 x라고 주는 거죠.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아무 생각 없다. 노멀인 거야. 그럼 얘는 30,2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제발 그냥 종 모양의 분포를 그려주세요. 종 모양의 대칭되게 딱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들을 내려서 이쪽을 30이라고 하시면 돼요. 30. 자, 그랬을 때 자, 이쪽은 심은 지 3주가 지났을 때 토마토 줄기 중 임의로 선택한 줄기의 길이가 27cm 이상이고 32cm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27cm 이상이고 32cm 이하일 확률을 구한다는 거지.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네 번째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했죠. 이거 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확률 1도 함수는 범위의 확률을 구해요. 범위의 확률. 자, 근데 우리가 범위의 확률을 구할 거면 얘는 당연히 넓이를 구할 거야. 넓이를 구할 건데 혹시 이런 배경지식 가진 사람 있니? 이거 무슨 함수인지 알아요? 몰라도 되거든요? 지수함수예요. 수험 그 대수 그 지수함수 그거야. 뭐 이런 그래프를 본 적이 없잖아. 우린 이걸 적분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적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직선이 나와야 적분 그냥 넓이를 구하는데 우린 적분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주어지냐면 표가 주어져. 표가 주어져. 그래서 그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표를 이용해. 그럼 여기서 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쪽입니다. 이쪽은 한쪽만 구해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쪽은 대칭성을 통해서 뭔가를 좀 봐줄 수가 있어요. 대칭성 플러스
왼쪽 0.5, 그다음에 오른쪽 0.5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본다는 대칭성.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볼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 상식적이긴 해요. 좀 생각을 해봐. 자, 그럼 얘가 m입니다. 얘가 m이야. 얘가 m. 자, 그리고 여기는 m 플러스 1. 이건 뭐냐 뭐라 그러지? 시그마 여기는 m 빼기 2 시그마 이거랍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자 봐봐. 여기서 시그마가 2거든요. 시그마가 2거든. 시그마가 2다. 시그마가 2야. 자, 그럼 여기는 얘는 얼마 할까? 이만큼의 길이가 2거든요. 시그마도 2거든. 몇 시그마일까? 이해가요? 안 그러면 공식을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 건데 공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바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시그마가 2인데 이만큼 차이가 2기 때문에 시그마가 한 번만큼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1시그마라는 거지. 돼요? 그럼 여기는 시그마는 2인데 이만큼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는 m 빼기 이렇게 되겠죠. 2가 시그마인데 3이니까 나누면 1.5 시그마가 될 거라는 거죠. 돼요? 그럼 얘는 사실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쪽은 반대로 말하면 m 빼기 시그마도 마찬가지야. 대칭이니까 여기는 m 빼기 1.5 시그마 똑같습니다. m 빼기 2 시그마 똑같은 거고 m 빼기 2.5 시그마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는 1 시그마였으니까 1 시그마까지가 이쪽은 0.3413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1.5 시그마까지가 이쪽은 얘는 0.433이라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딱 된다라는 거.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방식이 되고요. 그럼 이제 또 얘를 가지고 좀 보면 이제 7번으로 또 바로 넘어갑니다. 7번. 똑같습니다. 표를 그냥 그렇게 내가 아까 했던 걸로 바꿔주세요. 이쪽은 그냥 마음속으로 바꿔. 자, 7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68점, 10점인 정규분포 쓰는 순간 그냥 점수를 x라고 두고 종 모양을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자, 68점이 평균이고, 그러니까 이쪽은 그래서 x 물결 n이라고 쓰고 이쪽은 68,10의 제곱이라고 쓴다는 거죠. 이 수학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중 임의로 선택한 수험생 한 명의 시험 점수가 55점 이상, 그러니까 범위의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란다 여기서. 그럼 정규분포에서 이걸 구하는 방법은 그냥 표를 가지고 보는 거고요. 55점 이상이니까 이게 55라는 거죠. 그 다음에 78점이에요. 78점. 그럼 여기 이렇게 70. 그럼 그냥 얘만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13차인데 13차인데 시그마가 10이니까 이쪽은 1.3 시그마라는 거죠. 이만큼은 10인데 시그마도 10이니까 1 시그마라는 거지. 그냥 이게 끝이야. 그래서 1까지가 0.3413인 거고 1.3까지가 0.403이기 때문에 그냥 403 이렇게 두 개 더해주시면 답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건 되게 쉽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거거든요. 이거야. 자,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풀긴 했는데 얘가 표가 이렇게 안 나와 있거든. 표가 이렇게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규 분포라는 것도 굉장히 종류가 개 많아요. 개 많아. 그러니까 뭐 노르웨이 왜 자꾸 노르웨이가 나오지? 자, 뭐 노르웨이 있잖아. 노르웨이 애들의 키랑 우리나라 키랑 이게 다를 거야. 그 다음에 스웨덴도 다를 거예요. 왜 다 키 큰 애들만 나오지? 키 작은 애도 없는 거. 일본이죠. 아, 걔는 작아. 자, 아닌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 일본. 하여튼 걔네들은 좀 작아. 그러니까 종 모양이 오지게 많았어. 오지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매번 이렇게 우리가 쓰기가 되게 짜증나기 때문에 이거를 표준화시킨다. 표준화. 얘를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몰라, 스펠링 까먹었어. 노멀리제이션.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일반화시켜. 일반화를 시켜. 일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랑 저렇게 있는 거랑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거랑 뭐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뭐냐면 이쪽은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거야. 통일시키고자. 하나로 통일시켜요. 하나로 통일시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얘가 포커스예요. 이게 포커스예요. 이게 포커스예요. 이게 포커스. 얘가 포커스. 딴 건 어차피 M하고 시그마는 주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변하는 건 이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포커스로 둬서 이거를
z 값이라고 해요. z 값. 그래서 이게 용어가 그래. 이쪽은 표준화된 확률 변수. 그 z 값이라고 해요. 그렇게 바꿔서 쓰거든. 그럼 아까 우리가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애들을 싹 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를 m이라고 하고 여기를 m 플러스 시그마라고 하고 여기를 뭐 m 여기서 이쪽 여기 m 빼기 시그마라고 하고 뭐 m 플러스 2 시그마라고 하고 이렇게 간다. m 빼기 2 시그마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거를 다 똑같이 다 일정하게 뭐냐면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m 쪽에 있던 게 그냥 0으로 가요. 왜냐면 얘가 0 시그마야. 0 시그마야. 그럼 여기가 1 시그마니까 여기를 1로 두고 이쪽을 2로 두고 여기를 3으로 두고. 그러니까 시그마의 개수만 뜯어온 거야. 돼요? 시그마의 개수만 뜯어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야. 얘도 이렇게 썼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이렇게 썼을 때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렇게 썼을 때 얘가 마이너스 3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바꾸겠다.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럼 그거는 얘를 x 물결 n이라고 쓰면 무조건 얘는 z 물결이에요. z 물결. z 표준화된 확률 변수니까 그럼 얘가 0,1의 제곱.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얘로 바꾸겠다는 거. 무조건. 이게 표준화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표준화. 그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x 뭐 y 물결 뭐 이쪽은 n이라고 쓰고 이쪽은 뭐 72,8의 제곱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표준화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모든 문제집에 다 이걸로 바꿔요. 근데 우리는 귀찮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가시면 돼요. 한 번에 그냥 안 바꿔도 된다는 거야. 어차피 이게 z 값이거든. 얘가 z 값이거든. 아니 어디 갔니? 얘가 z 값, 얘가 z 값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얘가 몇 시그마인지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화는 최후의 보루야. 이쪽은 보통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얘를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아예 안 봐도 됐거든. 근데 요즘은 약간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그냥 약간 생각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키는 거야. 표준화 이렇게 시켜서 가는 걸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그마의 개수만 보면 되고 시그마의 개수. 자 그래서 나름 외우긴 해야 돼. 이 5번째 그 공식이죠. 공식.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z 값을 구하는 공식이거든. z가 이거거든요. 얘를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먼저 넘기면 x-m이고요. 걔를 가지고 시그마로 나눠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얘는 그냥 외우세요.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안 쓰거든. 난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면 얘를 안 써. 그냥 바로 저기서 그냥 쓱 하고 넘어가고 끝내거든요. 근데 그게 뭐 좋다고 말을 못 하겠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 뭐 너네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되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얘를 반드시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때문에 쓰시면 되는 거고, 약간 옛날 거 문제집 푸는 거야 그냥 이런 거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는데 알아두는 거랑 알아두지 않는 거랑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좀 약간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고, 그래서 모든 애들이 싹 다 z 값으로 나오는 거. 모든 애들이 싹 다 z 값 이렇게 나와요. 싹 다 z.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표가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그냥 다 되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얘를 갖고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규 분포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정규 특징. 그러니까 어떤 목적도 있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는 진짜 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단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게 좀 어려운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긴 할 건데,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9번. 그래, 9번 별표. 요즘은 약간 이게요. 좀 어렵게 나와. 그러니까 예전에 나오던 스타일이 앞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거의 끝이지. 그냥 쓱 보면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종모양 분포를 그리면 끝인데, 9번 같은 경우, 자,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연관되는 게 밑에 거 10번이잖아. 바로 숫자 변형이니까. 이렇게 가면.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래. x. 쓰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서 m 플러스 10이니까 이렇게 m 플러스 10을 쓰면 되겠죠. m 플러스 10. 자, 근데 m 빼기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건 좀 써줘. 대칭이니까. 이용해야지. 이렇게 높이가 똑같을 거라고. m 플러스 10과
m 빼기 10의 높이가 똑같아요. 높이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죠. 자 보면 n부터 n 플러스 10까지 이만큼 넓이를 내가 s라고 줄게. 어차피 공식을 써도 평균부터 시작할 거는 공식을 써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m 빼기 10보다 작거나 m 빼기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은 자 어차피 얘가 s면 이쪽도 s일 거기 때문에 그럼 이쪽은 왼쪽 절반과 오른쪽 절반을 봤을 때 이쪽은 왼쪽 절반이니까 그냥 얘는 그럼 2분의 1 빼기 s다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니까 그러면은 m부터 m 플러스 10까지가 s라고 하면 그럼 이쪽은 얘는 m 빼기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그냥 2분의 1 마이너스 s라는 거죠. 그럼 얘가 0.4544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게 ES라고 쓰고 마이너스 0.5니까 그냥 얘를 넘기면 플러스 0.5가 되고 좀 그래서 얘는 0.9544.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나오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S가 뭐냐면 쪽은 0.47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외울 걸? 이거 2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0.477. 그래서 이만큼의 넓이가 0.477이라는 거고. 그럼 잘 봐봐. 이쪽에 있는 걸 딱 밑에 봤더니 Z 값이 2거든요. Z 값이 2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2 시그마라는 거야. 2 시그마. 이만큼 길이가 그거라는 말이야. 근데 그 길이가 m부터 m 플러스 10까지니까 이 길이가 10이라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가 옵니다. 이 정도까지는 푸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를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 그다음 11번. 자, 그래서 뭐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거 응용하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어쨌든 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1번. 확률 변수 x 그냥 x 볼게요. 별 상관 없어. n 쓰고 n, 2 해줘. 그 다음에 p라고 쓰고 x가 3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그냥 제발 그려 이렇게. 그려주세요. 대충 그려. 그럼 여기 m이야. 30보다 작거나 같대. 이만큼. 그러니까 무조건 평균부터 시작하는 게 표거든. 평균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이런 게 나와도 쫄지 말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다 더하는 게 0.5니까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조금 더 보는 거지 이쪽은.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게 0.0228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남은 거는 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해. 얘가 0.477 이만큼 확률이 된다는 거지. 이 남은 부분이. 그러면은 얘 또 보니까 또 이거든 Z가 2라는 건 이만큼의 길이가 2 시그마가 된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2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의 개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고, 근데 이미 얘는 시그마가 2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얘는 이게 2니까 두 개를 곱하면 4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만큼 길이는 4일 거니까 30에서 4만큼 더하면 이쪽은 얘는 34가 될 거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식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 12번에 가 표현의 별표를 치세요. 12번에 가 표현의 별표를 치세요. 가 표현의 별표를 좀 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 표현 별표고,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것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게 16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6번에 그 탭돼 있는 거 있죠. 그 세 번째 줄. 그것도 별표, 그 표현도 별표를 치세요. 그리고 15번에 그 표현 있지. 그것도 별표를 치세요. 요즘은 이런 거예요. 이런 표현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나오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12번을 봤을 때 같은 쪽입니다. 같은 쪽이야. 이거를 작거나 같다거든. 그러니까 표현을 잘 봐야 되는 게 12번의 표현이 둘 다 작거나 같다야. 둘 다 작거나 같다. 이건 둘 다 작거나 같다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 오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가라는 표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라는 표현에 하나가 K고 하나가 60 빼기 K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그러니까 써주면 이거를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오는 게 여기 0이라는 걸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입니다. 대칭이야. 그럼 얘가 L 정도 되면 얘는 마이너스 L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표현을 자 Z 값의 합이 이걸 둘 다 Z로 바꿔서 더하면 0이 나와요. 요거를 좀 생각하시라는 거죠. 요걸 생각하라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나온다?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이만큼이 그냥 30일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K랑 60 빼기 K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K보다 크거나 같을 게 0.691호거든. 0.691호. 근데 사실 가는 그렇다 치고 그럼 얘가 0.691호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다 큰 게 0.691호니까 그럼 이만큼만 가지고 봐야죠. 어차피 공식을 쓸 거면 그 평균 기준이거든요. 이만큼만 가지고 봤을 때 이만큼의 형태가 이쪽이 0.191호가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럼 0.191호가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어떤 길이가 되고요. 이만큼의 길이. 그럼 이만큼의 길이를 놓고 봤을 때 0.191이 되는 건 얘가 0.5시그마라는 거지. 0.5시그마. Z값이 0.5야. Z값이. 그럼 그게 시그마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Z값은 굳이 말하자면 이쪽은 이겁니다. 그냥 얘도 이렇게 기억해놔. 시그마의 개수입니다. 시그마의 개수. 그러니까 이 Z값이라는 건 시그마의 개수야. 이게 사실 30 플러스 물음표 시그마인 거잖아. 얘가 Z값이거든 이게. 그래서 시그마의 개수입니다. 무조건 시그마의 개수야. 이것도 그냥 기억하세요. 제발. 그래서 용어만 정확히 알아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0.5 시그마인데 얘는 시그마가 나와 있거든. 8이라고 나와 있어. 곱하기 8. 그러니까 이건 어렵다가 아닌 거야. 그럼 이 길이가 4거든요. 얘가 4기 때문에 이쪽이 26이래요. 4기 때문에 26이래요. K가 26. K가 26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쪽은 32 M 값이고요. 그 다음에 K는 이쪽은 26일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보시면 되고. 자, 근데 대신에 가에서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얘는 그렇게 안 풀어도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데 약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한 번에 안 될 때는 Z값의 합이 0일 때야. 그래서 보통 얘는 뭐냐면 변수가 다를 때라고. 변수가 다를 때. 이때 좀 잘 쓰면 좋아요. 변수가 다를 때.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아까 내가 말했지만 그 어디 갔니? 다 보면은 16번을 보면 변수가 다르거든. 변수가 달라요. 이거예요. 16번은 바로 갑시다. 16번 바로 가고 15번은 너네가 한번 풀어봐. 이거는 똑같으니까 이거 풀어보시고 그럼 16번을 볼게요. 그래서 그냥 종 모양으로 잘만 그리면 됩니다. 이거는. 자, 지웠네. 슬프다. 자, 16번 1길 확률변수 x 아무 생각 없다. x 물결 m 써요. 그러니까 변수를 써야 돼. 그러니까 물론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해설 같은 경우는 변수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X 물결 이렇게 나온 걸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보통 그냥 n만 써져 있지만 우리는 변수가 뭔지 알아야 좀 확실해. 쓰세요. 그러니까 권장할게요. 그냥 무조건 해. 이건 그냥 별로 싫어요. 왜냐면 나 내 맘대로 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너네도 알아서 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이거를. 자, m, 2의 제곱. 그러면 y 물결 n. 맨날 내 맘대로 풀잖아. 자, 3m, 시그마 제곱. 이거야.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건데 잘 봐봐요.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 6보다 작거나 같다랑 10보다 크거나 같다라 이렇게 그려봐. 얘를 두 개 다 다르니까 이렇게 바꿀게. 얘를 그냥 Z로 통일시킬게. 이렇게. Z로 통일시켰을 때 하나는 작거나 같다고요. 하나는 크거나 같다다. 근데 그걸 더한 게 1이 돼. 그걸 더한 게 1이 돼. 그걸 더한 게 1이 돼. 하나는 작거나 같다, 하나는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나는 작거나 같다, 하나는 크거나 같다거든요.
그럼 2번은 이거야. 이때 여기에 그 16번에 이 표현 있어요. 16번에 그 중간에 이렇게 해서 이거 더하기 이게 1이라는 거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퀄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네모를 치시고 아까 우리가 이거 할 때는 Z값이 0이라고 했잖아. 돼요? 그럼 여기는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이쪽은 Z값이 같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건 직접 그려보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야. 아까는 빼서 뭐 어떻게 한 거잖아. 뭐 더해서 뭐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쪽은 이거는 더해서 1 되는 거니까 Z로 바꾸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얘를 기준으로 하나가 작거나 같고 하나가 크거나 같아서 1 돼야 되니까 이쪽은 뭐냐면 Z값이 같은 거야. 그럼 얘는 그냥 Z값이 같을 때 있지 않니? 그럼 여기는 기준이 6이거든요. 이건 약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그 왼쪽에 있는 거 있지. P라고 쓰고 자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쪽은 자 X라고 쓰지 말고 Z로 바꾸세요. Z로 바꿔. 자 그럼 이게 평균이 M이니까 6-M을 2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부등식을 나타낼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처음이니까 써주는 거야. 그냥 우리는 이게 Z값이니까 얘로만 쓰시면 돼. 이것만 쓰면 된다. 얘만 쓰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은 P라고 쓰고 Y가 10보다 크거나 같다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도 이걸 Z로 바꾸겠다는 거야. Z로 바꾸겠다는 거야. 그럼 크거나 같다야. 자, 이쪽은 10에서 여기에 평균이 3M이니까 빼기 3M인 거죠. 나누기 시그마. 그래서 그냥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을 하자면 여기 오는 게 X의 입장에서는 2분의 6-M이 되는 거고요. Y의 입장에서는 얘는 시그마 분의 10 빼기 3M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게 이렇게 뭔가를 좀 써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럼 아마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식이한 게 더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럼 밑에 봐봐 그러면. 여기서 y가 m 플러스 6보다 크면 얘는 y를 그리면 되지. 뭐 없잖아. 그냥 종모양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쪽이 위에 3m이었고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다가 0.1587이니까 여기 m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이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 형태가 0.1587 이거죠. 1587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남는 얘가 뭐냐면 이쪽은 이만큼이 0.5니 절반이니까 이쪽은 0.3413이라고. 밑에 표 봐봐. 0.3413이 1시그마입니다. 1시그마.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정확히 1시그마입니다. 1시그마. 얘도 시그마니까.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이만큼의 길이가 시그마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뺀 거야. 여기서 얘를 뺀 거기 때문에 이쪽은 m 플러스 6에서 3m을 빼면 6-2m이 되고요. 그놈이 시그마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겁니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고요. 그럼 시그마 자리 대신에 이쪽을 6 빼기 2m이라고 쓰시면 m에 관한 방정식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이야. 그러면 여기는 6-m 곱하기 이쪽은 6-2m이 될 거고 그럼 그게 뭐냐면 넘어가면 되니까 20 빼기 6m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얘를 풀어주면 m값이 나올 거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게 좀 어려운 형태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즘은 이런 게 잘 나오니까 좀 제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Z값이 같은 거냐 아니면 이쪽은 Z값의 합이 0인 거냐 이건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Z는 아무 때나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정확하게 우리가 뭔가를 파악해야 될 때는 써주는 게 좀 편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면 아마 거의 대부분 다 맞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 거의 대부분 맞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좀 쉬었다가 비슷할 것 같은데 이쪽은 좀 비슷할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그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하러 넘어가서 이제 그걸 5문제를 대신 이건 다 풀어줄게요. 다 풀어줄 테니까 이거는 만약에 안 되면 나한테 오늘 무조건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 중에서도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우선은 그럼 좀 쉬었다가 마지막 이제 내용 요거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그 동그라미 3번에 별표를 좀 치시면 됩니다. 9번에 9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쉬었다 합시다.